번째 발표는 BNG 파트너스의 권동혁 부대표께서 제4차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내용과 기업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BNG 파트너스 권동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발제의 기회를 주신 한림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난 한 2년 정도 요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준비하면서 같이 연구 용역을 진행했던 회사이고요. 네. 아직 그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이 정확한 정부의 계획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올해 9월 정도에 정부에서 기업체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자료가 주로 정부가 9월달에 했던 공청회 자료인데요. 아직까지 이게 정부의 공식 계획으로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최종 정부 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목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계략적으로 거래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까지 이 배출권 거래제가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간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약해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9월달에 외부에 공식적으로 오픈했던 그 기본안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빼고 중요한 쟁점 중심으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배출권 거래제도는 크게 계획 기간이라는 게 있고 개별 또 이행 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연도별로 제도를 계속해서 이행을 해야 되긴 하지만 계획 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현재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의 계획 기간별로 크게 그 해당되는 계획 기간에 어떠한 큰 룰을 한 번씩 세팅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까만색으로 칠해 놓은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이라고 하는 게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고, 원래는 올해 6월까지 법적으로는 만들어졌어야 되지만 아직까지 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조만간 올해가 가기 전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할당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룰을 정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유상 할당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요 할당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우리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가장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시장 기능을 활용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에는 NDC라고 하는 목표가 있죠. 그래서 이 NDC를 달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수단들을 쓰고 있는데 각종 규제도 있고 인센티브 정책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에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 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감축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배출권을 얼마나 공급하는가에 대한 총 수량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밑에 간략한 도식도를 써놨는데 이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총 수량을 결정하는 방식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랑 연동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들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에 한 10년 정도 거래제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성과와 한계가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요 배출권 가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검은색 선이 우리나라 배주권 거래 시장에서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2019년도에는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10,000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격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진단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 왼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현재 배추권 시장에서의 잉여량입니다. 그래서 저 검은색과 빨간색을 같이 보시면 최근에 잉여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특히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의 배추권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심지어 우리나라 가격이 최근에 전국 단위 배추권 거래제를 시행했던 중국보다도 한 절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추권 가격이 낮은 것 자체가 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감축 유인을 작용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부터 배추권 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 4차 계획 기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빼고 좀 큼직큼직하게 이제 크게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6, 7가지 정도 말씀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4차 계획 기간에서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문을 좀 단순화시킨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NDC를 보면 이제 부문별로 목표가 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발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전환 부분이라든지 뭐 산업, 건물, 수송 등등이 국가 목표에서 다르게 좀 숫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배추권 거래제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이 NDC 부문에 따라서 별도의 이제 총량을 설정하고 이 별도의 어떤 조정, 그러니까 감축률을 적용을 해왔었는데 이번 4차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발전 외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NDC에서 얘기하는 부문이랑 이제 기업체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배출 활동의 특성이 조금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조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본사 건물은 산업 부분인가 건물 부분인가라든지 또는 뭐 시멘트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내륙 연안에서 이제 해상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선박은 산업 부분인가 수송 부분인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배추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입장에서의 부문 구분과 우리 NDC의 부분이 좀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과거 한 10년 정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대폭 간소화시켜서 이제 발전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전 부분과 발전 외 부분을 구분하면서 이 발전 외 부분에는 이제 기존의 발전 회사가 아닌 뭐 열 공급 시설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수송, 뭐 건물, 폐기물 등등이 이제 모두가 다 같은 감축률을 적용받는 이런 식으로 이번에 제도가 좀 심플화됐습니다. 한 가지 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칠해놓은 것 중에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발전기는 과연 발전인가 산업인가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공청회 때 나왔던 자료 상에 보면은 일단 그런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차 때는 발전은 아니다. 다만 5차 때는 이것을 발전으로 다시 포함시킬 발전으로 이제 분류를 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자가 발전기가 발전으로 된다고 하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뭐 유상할당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총량 설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총량이 전체 시장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설정이 되는가가 이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기업들 얘기할 때 우리 NDC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NDC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이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제시한 게 NDC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국가 내부적으로 이 30년 목표를 어떤 경로로 달성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DC는 하나의 점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로드맵은 그 점까지 가기 위한 현재는 이렇게 약간 위로 볼록한 경로로 설정되는 게 로드맵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 ETS의 이 배출 허용 총량을 만들 때 이 경로를 기반으로 이제 총량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로 블록한 경로 말고 우리는 NDC를 위해서 이렇게 선형으로 총량을 감축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크게 많이 바뀐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시장 안정화 예비분이라 그래서 그간에는 이제 총량과 별도로 약간 정부가 별도 주머니처럼 만들어놨던 예비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총량에서 이제 차감을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왼쪽이 이제 발전 부분에 이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사전 할당량의 과거 5년, 미래 5년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제 물론 이제 과거 5년은 이제 부문이 발전이라고 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간 인위적으로 기존 총량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발전은 총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우리 NDC 상에서 발전 부분 목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총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제 경향을 보이지만, 또 과거 5년과 미래 5년을 보면은 약간 경로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선상에서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이고, 이제 특히 이제 산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발전 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과거 5년에는 할당을 많이 줬다가 미래 5년에는 할당을 굉장히 적게 주는 이제 큰 차이가 이제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그간의 산업계에 있었던 어떤 잉여량을 좀 해소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이렇게 설계를 일단 해놓고 일단 설명회 때 이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상할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배출권 거래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제 배출권을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무상할당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한테 무상할당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이번에 여기 빨간색에 칠해놓은 것처럼 물론 이 부분이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런 이제 업계 특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 3기 대비 좀 더 세분화된 이제 평가 체계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판단을 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번 4차 때는 이제 크게 이제 내용적으로 바뀐 내용은 없는데, 이제 용어를 정부에서 약간 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여기 표에 보시는 이런 업종들을 이제 전부 무상할당 업종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이제 이번부터는 이 부분을 이제 탄소 노출 우려 업종이라고 표현을 다르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4차 때도 이 표에 있는 업종들한테는 100% 무상할당이 가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약간 그러한 이제 의미로서 이제 용어를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업종의 구분에 따라서 이제 유상할당 비율이 좀 차등화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제 발전 업종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2016년 15% 유상할당에서 2030년 50%까지, 그다음에 이제 발전이 아닌 업종 중에 그 앞에 이제서 보셨던 표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 그다음에 이제 앞쪽 표에 있는 그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0% 이런 식으로 이제 유상할당을 하겠다라고 현재 해놓은 이제 상황이고, 사실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 배출권 거래제 를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시민사회 등등에서 이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100% 유상할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전기 요금에 이런 탄소 비용이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러면 또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이 간접 배출이 약간 이중 규제지 않냐, 또 이런 논란들이 있는 이런 이제 약간 복잡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4차 때는 발전을 100%가 아니라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아직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산업계나 기업들이 쓰는 전기 요금에 탄소 비용이 100% 녹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접 배출은 좀 더 규제를 하겠다. 이제 다만 간접 배출을 이제 5차 때는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정부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과거 몇 년 동안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뭐 15%니 뭐 이렇게 해서 유상할당을 한다고 했는데, 요건 사실 개별 기업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이 얼마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때 이제 알려진 게 이제 10%를 유상할당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업들한테 할당이 나간 걸 봤더니 이제 유상할당을 받는 업종은 10%, 아닌 업종은 0%니까 이걸 다 평균 내보면 한 4% 정도 유상할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이게 얼마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직 할당이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사후적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만 가지고 대략
양을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15% 정도가 이제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9월 말에 이제 통과가 됐던 배출권 거래법에 따르면 향후에는 이렇게 이제 정부가 계획기간별로 실제로 나가는 총 유상할당, 무상할당 비율을 또 이제 법에서 할당계에서 정하도록 이제 법에 이제 바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크 할당이라는 건데, 이제 벤치마크 할당은 이제 기업이 할당량을 이제 산정을 할 때 이제 각 기업의 배출 효율을 기준으로 할당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은 업종한테는 좀 할당을 많이 해주고, 효율이 이제 격차가 좀 감축 여력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업종한테는 이제 할당을 좀 적게 주어서 이제 감축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할당이 발전과 나머지 이렇게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 발전 외 부분에서는 사실 그 어떤 업종 간의 감축 여력에 대한 이제 고려를 또 해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벤치마크 할당으로 좀 이제 좀 보완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표가 약간 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표가 어떤 표냐면 정부가 발표한 그 설명회 자료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각각의 업종의 어떤 평균 원단위와 이제 상위 20% 그러니까 좀 잘하는 기업 간의 차이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철강의 선철이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고로공정인데, 이제 고로공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계의 평균값과 1등값 사이에 원단위 차이 격차가 거의 없다, 이런 이제 의미이고요. 또 뭐 반대로 이제 또 하나 예로 뭐 반도체 공정의 F가스가 이제 22%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의 반도체 업체의 평균값과 상위 기업 사이에 한 20% 차이의 이제 원단위 격차가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격차가 크다는 얘기는 감축 여력이 또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이제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저 격차가 적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벤치마크 할당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높은 업종한테는 좀 더 감축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할당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저 다음에 이제 다음 발제에서도 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시장 안정화 예비분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이제 좀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방식은 이제 내년까지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현재도 우리 배출권 거래제가 이 시장 안정화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 제도가 주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주로 작동되는 제도이고, 이제 현재처럼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하락하는 구간에는 실효적인 어떤 정책을 쓸 수 없게 약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처음에 아마 제도를 설계할 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예상을 못하고 이제 가격이 오를 거를 기반으로 아마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놨던 것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약간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크게 이제 해외의 어떤 사례를 참고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6월까지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 발제에서 좀 더 아마 자세하게 이제 또 다루어 주실 걸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출권 거래제랑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번 거래제를 정부가 준비하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요구사항 이제 내용들을 좀 많이 반영해 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그 외부 전기 사용에 따른 이제 간접 배출량, 전기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때 국가가 주는 전력 배출 계수라는 거를 써서 이제 배출량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출권 거래제는 실제로 기업들이 쓰는 전기가 전기 사용량에 따른 어떤 부담은 해야 되지만, 이 발전 회사가 그 에너지 믹스를 바꿔서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그 전력 배출 계수의 변화까지 기업한테 이제 부담을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5년 동안 계속 같은 배출 계수를 쓰도록 현재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이 굉장히 빠른데, 이러면 전력 배출 계수가 매년 이제 계속해서 낮아질 건데, 최근에 이런 기업 공시라든지 또는 뭐 탄소 국경 조정 등등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우리의 간접 배출을 이제 글로벌 고객사한테 보고를 할 때 정부가 이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주는 이 고정된 값을 쓰게 되면 너무 불리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매년 이제 새로운 값들을 이제 계속 정부가 갱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차 때 같이 좀 병행해서 이제 이루어질 그런 부분입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사실 3차 때까지는 우리 NDC의 어떤 중간 경로까지를 이제 커버를 했던 구간이라면 이번 4차는 우리 2030 NDC의 목표랑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정부가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세게 한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느끼는 감축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세게 아마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 계획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할당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낮은 가격대를 이제 보완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한다고 하니 지금과 같은 어떤 배출권 가격 10,000원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점진적인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제 보일 것으로 보이는 향후 5년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